자, 오늘 마지막 코너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코노미톡. 오늘은 박중훈 대표님 모시고 삼성전자 얘기를요. 조금 깊이 한번 좀 들어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제목 보죠. 네. 예, 정말 근데 저 위기의 삼성전자, 저 위기 삼성전자 이 조합을 정말 몇 년 전부터 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쯤 되면 과거에는 위기였는데 이제는 좀 위기에서 벗어났어 이런 얘기가 나올 법한데 안 나오는 거 보면 진짜 삼성전자가 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문제의 원인이 뭔지 일단 어제 나온 2분기 이 잠정 실적 내용부터 좀 먼저 대표님이랑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냥 그러니까 수치는 뭐 영업이익이 반토막 이상 났다 이건데 이게 이렇게만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조적 문제로 봐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난 동기 대비 반토막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작년 2분기에 10조 4천억 영업이익 냈으니까 딱 그 반토막이 난 건데 5조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조가 안 돼. 그것도 5조 충격적이고. 이후로 떨어진 게 충격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삼성전자 위기설이 언제 나왔냐 하면은 정확하게는 지난해 가을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 막 팔아댔대요. 여름 때쯤이죠. 그리고 9월 달에 정연년 부회장으로 이제 CEO 교체를 하게 됐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성문 비슷한 발표문을 10월 달에 발표를 그렇죠. 했고요. 이제 이렇게 처전이 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일단 이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 어쨌든 반도체가 실적을 내지 않으면 결국에는 실적이 안 나온다. 네. 이야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제 그 잠정 실적의 4조 6천억 영업이익 중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영업이익이 1조 이내라고 지금 예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나중에 다 월말에 봐야 되겠지만 나오니까. 네. 1조 이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1조도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21일 날 실적을 발표하는데 네. 이제 그 실적을 보면 극명하게 그러겠죠. 나겠죠.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작년 2분기까지만 해도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10%밖에 안 됐고요. 네. 10%밖에 안 됐고 글로벌 메모리 글로벌하게 예. 그리고 이 10%가 차지하는 HBM의 영업이익률은 30% 정도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예, 비싸니까. 네. 네. 자, 그런데 1년이 지난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전체 메모리 시장에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됐고요. 3배가 늘어났고. 네, 늘어났고 네. 그러면 영업이익 비중은 얼마큼 늘어났느냐? 50%를 초과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HBM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으니까. 예. 이건 이제 SK 하이닉스의 실적과 비교하면 확인하게 차이가 느낄 수 있는데 이 말은 이번 실적을 보면 삼성전자는 HBM에서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결과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초도 말씀드린 대로 구조적인 문제로 빠진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어제 삼성전자 얘기는 이런 거죠. 5조가 안 된 컨센서스는 한 6조를 봤는데 네, 맞습니다. 왜 그러면 한 1조 5천억이 빠졌느냐? 삼성전자 얘기는 빅패스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악성 재고를 털어냈다는 그 거예요. 일회성으로 털어냈다. 이걸 강조하더군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악성 재고가 뭐냐면 이 충당금을 쌓은 게 올 1월 달에 네. 미국이 이제 관세 전에 무슨 규제를 했냐면 트럼프 정부가 11월 달에 들어서고 네. AI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 규제를 못하게 했어요. 한다고 그랬죠. 네. 네. 근데 그때 삼성전자가 지난해부터 뭘 준비했냐면은 어차피 엔비디아에는 HBM 못 들어가니 그렇죠. 그러면 좀 떨어지긴 하지만 3세대 우리가 연습도 해야 되고 생산을 해야 되니 HBM 3세대, 4세대 이런 거를 HBM2E나 HBM3를 예. 중국의 빅테크에서 주문을 받은 거예요. 받아서 이거를 파운드리 생산을 이미 해놓은 겁니다. 예. 만들어 놨다.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재고가 돼 있는 네. 거고. 엔비디아는 좀 못 파니까 우리가 파운드리는 돌려야 되고 네, 파운드리가 네. 적자가 심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재고가 갖고 있다가 네. 미국의 규제가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으니까 이번에 털어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사실은 따져보면 경영상의 판단 실수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될 수 있는 어. 거죠. 그러니까 파운드리 쪽의 적자도 해소를 해야 되고 HBM의 양산도 올려야 되는 이 이제 딜레마를 벗어나려고 했던 게 그 판단을 했던 거죠. 네. 근데 결국에는 미국의 규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 같으니 하반기에도 이 재고를 가져갈 수는 없다고 해서 이번에 한 9천억, 8, 9천억을 이제
드러낸 거예요. 엄청 큰 돈이네요.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보다 많이 낮아진 건데 그러면서 이제 삼성전자에서 이야기는 이제 이번에는 2분기는 악성 재고를 드러냈으니 하반기는 좀 악성 재고는 없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지금 이제 이미 메모리 시장은 예. 삼성전자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HBM의 그 비중 자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더 이제 아픈 부분은 HBM의 영업이익 비중이 50%를 넘어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삼성전자가 편성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삼성전자가 만약에 악성 재고를 드러냈으면 시장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전에 삼성전자는 공급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 재고량을 조절하면서 시장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던 힘이 있었어요. 그래서 치킨 게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내기도 했잖아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재고를 틀어내면서 공급을 조율하면서 높은 가격으로 마진율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재고를 틀어낸 걸 보면 이제 그 게임의 룰조차 삼성은 발휘할 수 없다. 그렇죠. 적어도 HBM 시장이 좀 메모리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을 이렇게 핸들링할 수 있는 전혀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제 예전에 그런 영화는 정말 이제 그렇죠. 서양 그 영화가 부분이 돼버렸네요. 가장 이제 이전의 삼성전자의 시장 장악의 구조는 이미 끝났다. 그게 구조적인 변화. 구조적인 변화로 이제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 생각되는 거죠. 거군요. 지금 이렇게 한 말씀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좀 뭐 단순히 이번에 재고 이런 털어내고 이거 일회성 이런 부분들이 일회성이라고 보기에는 삼성은 그렇게 설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삼성이 갖고 있는 내부의 구조적인 문제다라는 식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의심을 부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무슨 판단을 하더라도 에이 또 저거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생각을 시장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좀 되는 건데 이 중요한 거는 HBM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계속해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지금까지도 정말 마치 동화줄 기다리듯이 기다리는 거는 HBM4는 삼성이 그동안에 좀 선당 공정도 먼저 들어간 거기도 해서 뭔가 좀 바뀔 수도 있을 거야라는 식의 기대감들을 자꾸 시장에서 좀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E까지는 이제 어차피 5세대까지는 틀렸고 6세대로 들어가는 4는 물론 SK하이닉스가 먼저 개발하고 마이크론도 좀 따라가고 있지만 삼성이 뭔가 좀 다른 차원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삼성이 뒤집을 수 있을 거야라는 인식을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 들어보면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는 그런 시장의 일말의 기대감조차도 가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결국은 엔비디아죠. 예. 그러니까 지난해 우리가 IT 업계 가장 충격은 인텔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인텔의 몰락일 때 삼성전자가 같은 길을 가지 않을까라고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인텔과 삼성전자의 공통점은 이거였거든요. 시장을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한 20년간을 주도를 했습니다. 사실 그럴 법은 해요. 네. 많이 누렸죠. 생각해 보시면 모든 IT 당시에는 한 5년 전만 해도 모든 IT 기계는 IT 기업들은 인텔이 CPU가 13세대에서 14세대로 넘어갈 때는 다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14세대로 넘어가면 그게 맞는 모든 부품과 반도체나 그리고 인텔이 CPU를 줬다면 삼성전자는 메모리 시장을 지면서 DDR4에서 DDR5로 넘어갈 때를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패키징 업체부터 테스트 모든 업체들이.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충분히 가격을 조정하면서 시장을 주도를 했고 그러니까 이게 한 20년을 가다 보니 인텔부터 이제 갑자기 우리가 ITO 시장이 밀리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이게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 시장으로 서서히 바뀌어 갔는데 이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 수요자 위주의 시장의 가장 단적이 보여주는 게 엔비디아거든요. 그리고 TSMC고. 그렇죠. TSMC고. 모든 수요자들이 스스로 반도체를 설계를 해서 맡겨야 되는 이 시장에서 이제는 더 이상 공급자의 힘은 빠졌는데 이 시기를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여전히 그 시장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시장을 뺏겼는데 특히 이제 AI가 열리면서 HBM이 이렇게 빨리 성장할 것이라고도 판단을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재 그 DRAM 시장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은 14%, 15%밖에 안 됩니다. 전체 메모리 시장에서. 그런데 이익은 44%고요. 영업이익은 54%의 비중을 차지해요.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 시장에서 HBM의 주도 그 양산이나 주도권을 못 가지면 이미 영업이익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면 네, 재투자도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계속 이게 악순환고리를 악순환이 만들 되는 수밖에 거죠.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엔비디아, TSMC,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이 이너스클에 못 들어간 거죠. 그런 거죠. 예. 네. 그 생태계에 못 들어가니까 자꾸 밀리는 거고. 지금 이제 삼성전자 이야기하는 건 우리 AMD에 납품하고 있다. 별 의미 없습니다. 네. 이 GPU 시장에서 10% 정도의 마켓시어를 차지하기 때문에 별 의미 없고 결국에는 엔비디아의 최소한 세컨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 자리를 삼성이 가져가지 않으면 가져오지 않는다면 예, 현재의 영업이익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번 2분기 실적의 이 정말 어닝 쇼크죠. 굉장히 큰 쇼크죠. 56%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게 일시적인 아까 말씀하셨던 일회성 어떤 그런 재고자산 어떤 털어내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제 3분기에는 또 다른 뭔가 이유 때문에 또 실적이 좀 부진하고 4분기에는 또 다른 뭔가 이유 때문에 부진.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네요. 충당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 하면은 삼성전자 경영진이 이렇게 판단했을 거예요. 지난해에. 일단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에서 굉장히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양산적 돌림 돌수 적자를 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HBM도 시장도 들어가는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파운드리 시장을 양산을 돌려야 예. 되고 그 양산을 돌리는 경험을 쌓아서 엔비디아 납품을 해야 되니까 양산을 네. 돌리자. 그리고 이 메모리 시장도 HBM을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그래서 중국에다가 그러니까요. 밀어 넣으려고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 실책이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오히려 엔비디아에 더 몰입을 했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실책이 반복되지 않을까? 그 하반기에도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려면 이미 쿨이 났어야 됩니다. 이미 쿨리파잉 됐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하반기 실적도 사실은 지금보다 그러니까 빅베스 정도 몰아내는 재고자산 트는 정도를 제외한 만큼의 영업이익을 낼 5조 원대로 네. 봐야 되는 거지 월등하게 좋아질 거라 보기는 어렵다 봅니다. 그 사이에 이제 HBM 비중 더 늘어나고 가격도 여전히 계속 높아요. 그다음에 이제 HBM4가 뭐 당장 올해나 내년부터 들어간다고 하면 내년에 가면은 이 영업이익 격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자꾸 드는 생각이 그겁니다. 이게 한동안 얘기가 잠깐 나오다 쏙 들어가긴 했는데 이렇게 사실은 아직도 솔루션을 벌써 2, 3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솔루션을 못 만들어내는 해법을 못 만들어내는 이 파운드리 부분 또 LCI도 그렇고 뭔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 뭐 얘기 나왔던 분사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뭐 매각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조치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자꾸 그냥 저 같은 일반인들은 드는데 삼성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나 보네요.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딜레마다. 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는 겁니다. 파운드리를 현재로서는 파운드리하고 시스템 LSI 쪽이 영업 적자가 분기마다 2조 정도 그러니까요. 예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분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네. 왜냐하면 고객이 상충되니까 네. 메모리 쪽하고. 근데 분사를 하면 문제는 이거죠. 저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투자는 계속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 부분이 가장 발목을 잡고 있고, 그리고 분사를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은 게 예. 비용적 부담부터 시작해서 지리지리 뭐 여러 가지 아마 예.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가 집중해야 될 것은 일단 본원적 기술력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HBM이 이렇게 늦게 됐던 거는 양산의 수율이 안 됐기 그렇죠. 때문이거든요. 수율은 어디서 나오느냐? 수율은 장비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 엔지니어들의 현장에서 손끝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본원적 기술력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조업이라는 본원적 기술이라는 게 사람이라는 얘기군요.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회복력이 늦다는 거는 삼성전자 내부의 뭐 기술진들에 대한 뭐 구조나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작년에 딱 그 말씀을 작년에 삼성전자 그 경영진 개편할 때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텔이 뭐 망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망해가는 이유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 숫자에 밝은 재무 쪽 사람들이 위를 차지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들이 자꾸 뒤로 밀린 게 이유였다. 삼성도 그 길을 똑같이 가고 있다. 이 얘기였는데 한 20년 동안 일이 하면요. 조직은 관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긴 하죠. 네, 이제 그런 영향이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업계내에서 도는 얘기가 SK 하이닉스 더 이상 사람을 받지 않는답니다. 이미 찼다는 얘기예요.
삼성전자에서 SK하이닉스를 가고 싶어도 SK하이닉스 이미 인력이 다 찼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받아준다. 예. 자, 그러면 만약에 인력들이 중국으로 빠지면 이제 사실은 그렇죠. 국력 손실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가 우선은 뭐 이번에 자사주 뭐 네네. 매입도 좋고 다 좋은데 저는 그 비용으로 본원적 기술적 경쟁력을 가지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엔지니어들에 대한 뭐 처우나 이런 것좀 더 처우라든지 획기적으로 네, 그렇죠.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기술력을 끌어올려서 원래 잘하던 걸 잘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맞죠, 그게. 네. 네. 그리고 이제 반면에 뭐 지금 다른 M&A를 통해서 MX 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M&A를 통해서 뭐 헬스케어 시장이라든지 시장으로 예, 젤스 인수한 얘기도 그렇고요. 노리고 있는데 뭐 그건 그쪽 이야기고 네. 어쨌든 삼성전자는 반도체의 기술적 본원력을 회복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적이나 성장성이 담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되게 이제 우문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쯤 되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이 그게 가능할까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쉽지는 않겠죠. 네. 바로 쉽지는 않지만 또 삼성전자는 뭐 나름 재력이 있으니까요. 네. 재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인력에 대한 뭐 투자와 기술 투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밸류체인에 대한 변화. 아까 제가 초대 말씀드렸지만 공급자 위주의 시장은 끝났다. 예. 삼성전자는 빨리 수요자 위주의 반도체 시장에서 적응하고 대응해야 된다. 이쪽으로 가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늦지만 빨리 가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본원적인 그 기술력을 다시 회복을 해야 네. 된다. 그다음에 맞춤식으로 좀 변하고 있는 수요 시장에 이 뭔가 변화에 잘 이제 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네. 그걸 과연 삼성이 모를까요? 뭐 모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외부에 있는 사람들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내부에 있는 사람은 알지만 안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바꿔줘야 될 텐데. 근데 이게 이럴 때 이제 수장의 역할이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예. 이재용 회장이 이 부분을 깨닫고 뭐 사실 이야기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네. 언론에 나올 때마다 기술 경쟁력을 이야기를 했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솔직히 먹혀들지 않는 게 문제인 거니까 이건 이제 내부에서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문제를 풀어야 사실은 삼성전자는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잖아요. 그게 사실은 저는 제일 큰 걱정이라고 네, 생각해요. 15% 비중이 뭐 작으면 네.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는데 네. 비중이 너무 크니까 이게 네. 전체적 국가 경쟁력에 잘못되면 훼손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거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가면 내년쯤 되면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삼성전자하고 비슷해질 것 같고요. 그렇게 될 수 있죠. 그게 저는 오히려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뭐 양쪽 경쟁하면서 더 좋아질 오히려? 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 사실 그게 제일 좋죠. 한 회사에 너무 의존도가 컸기 때문에 수출도 그렇고 시총도 그렇고. 근데 그게 그 뒤에 있는 두 번째 회사가 이렇게 치고 올라와줘서 비슷해지면 좋은데 이게 비슷해지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가 또 올라오는 거죠. 여기가 또 너무 떨어지는 게 네.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라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이라든가 전체 국가 뭐 GDP나 이런 부분에서 반도체 차지하는 비중이 사실 너무 크다라는 점이 사실 우리한테 취약점일 수도 있긴 한데 사실 그것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버텨왔던 것도 사실이기도 저는 하고요. 언론에서도 네. 삼성전자에 대해서 좀 직시를 했으면 좋겠다. 너무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계속해서 삼성전자의 미련을 가지고 뭐 그건 좋은데 좀 정확한 정보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계속 괜찮다 그러니까 희망 고문 얘기하시는 희망 고문을 하는 거는 좋지 네.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정확한 팩트를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다 저렇다는 이야기 해주는 게 그게 삼성전자에게도 좋고 네. 투자자에게도 좋다. 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가가 뭐 얼마 떨어졌네, 뭐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참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위상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들 삼성전자가 잘 좀 해결을 해 주기를 또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